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사랑TV 채널을 운영하는 김민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중국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우리 한글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감동적인 실화입니다. 그 전에 잠깐만요. 어르신들, 요즘 많이 힘드시죠? 버겁고 힘든 일상생활에 한 줄기 빛 같은 감동을 선사하는 감동망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려요. 2024년 11월 어느 추운 겨울날 중국 전역을 뒤흔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허베이성의 작은 농촌 마을에서 70대, 80대 어르신들이 거리로 나와 집단 시위를 벌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위 이유가 정말 놀라워요. 바로 한글 교육 중단 때문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처음 전해졌을 때 저도 믿을 수 없었어요. 중국에서 한글 때문에 시위라니 말입니다.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중국 관영 언론들은 이 소식을 애써 축소하려 했지만 이미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허베이성 샤오창촌이라는 이 작은 마을은 인구가 고작 300여 명인 곳이에요.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는 고령자들입니다. 이런 평범한 시골 마을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배경에는 중국 정부의 야심찬 프로젝트가 있었다고 해요. 중국 정부는 2023년부터 전민문해 프로젝트라는 대대적인 교육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농촌 지역 고령자들의 문맹률을 줄이기 위한 취지였어요. 특히 허베이성은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었다고 합니다. 최신 디지털 교육 장비, 전문 강사진, 화려한 교육시설까지 갖춰놓고 한자 교육에 박차를 가했죠.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어요. 6개월이 지나도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자기 이름조차 제대로 쓰지 못했습니다. 복잡한 한자의 획수와 모양 때문에 포기하는 분들이 속출했다고 해요. 우리 같은 늙은이들한테는 너무 어렵다는 탄식만 들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젊은 연구원이 실험적으로 한글을 가르쳐보자고 제안했어요. 처음엔 모두가 반대했습니다. 중국인이 왜 한글을 배워야 하냐는 반응이었죠. 하지만 더 이상 잃을 게 없었던 상황에서 시도해본 거였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평생 글자를 몰랐던 할머니들이 불과 10분 만에 김치, 사랑이라는 단어를 또박또박 써내려가는 겁니다. 그 순간 연구진들의 얼굴에는 충격과 감동이 교차했어요. 우리 한글의 위대함을 중국 땅에서 확인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마을에 퍼지자 어르신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우리도 드디어 글을 배울 수 있다는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70평생 문맹으로 살아야 했던 분들의 눈에 희망의 빛이 돌기 시작했죠. 특히 리추나 할머니는 손자 이름을 한글로 써보고 싶다며 눈물을 글썽였다고 해요. 왕다웨이 할아버지는 돌아가신 아내 묘비에 사랑한다는 말을 직접 써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들이 모이면서 마을 전체가 한글 열풍에 휩싸이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런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곧 예상치 못한 제동이 걸리게 되거든요. 지방정부에서 급히 공문이 내려온 거예요. 중국인은 반드시 한자를 써야 한다는 원칙론이었습니다. 그 순간 마을 사람들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다고 해요. 이때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단순한 문자 교육이 어떻게 거대한 항쟁으로 번져나가게 되었는지, 우리 한글이 얼마나 위대한 문자인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드라마가 펼쳐지게 되는 거죠. 중국 정부가 얼마나 자신만만했는지 아시겠어요? 2023년 3월 베이징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교육부 장관이 직접 나와서 발표했습니다. 5천년 한자 문화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겠다고 했어요. 특히 농촌 고령자 문해 교육에서 혁신적 성과를 거두겠다며 큰 소리를 쳤죠. 허베이성 샤오창촌에 투입된 예산만 해도 무려 500만 위안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약 10억 원 정도죠. 300명 남짓한 작은 마을의 말이에요. 최첨단 스마트 교실을 짓고 홀로그램 교육 시스템까지 도입했어요. 터치스크린 칠판, AI 음성인식 시스템, 개인별 맞춤 학습 태블릿까지 갖춰놓았습니다. 베이징 사범대학에서 파견된 전문 강사진도 화려했어요. 한자학 박사 출신 교수 2명, 서예 전문가 3명, 그리고 디지털 교육 전문가까지 총 8명이 상주했습니다. 이들은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거창한 각오를 다졌어요. 6개월 안에 모든 어르신들이 기본 한자 300자는 읽고 쓸 수 있게 만들겠다고 했죠.
첫날 수업이 시작되었을 때의 광경을 상상해 보세요. 70대, 80대 어르신들이 반짝반짝한 스마트 교실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대형 스크린에 화려한 한자들이 펼쳐지고 AI가 정확한 발음을 들려주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신기해 보였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첫 번째 한자인 사람 인부터 문제가 시작되었어요. 단순해 보이는 2획짜리 글자인데도 어르신들은 삐뚤빼뚤하게 밖에 쓰지 못했습니다. 획 순서를 외우는 것도 정확한 모양을 기억하는 것도 너무 어려웠어요. 가장 큰 문제는 복잡함이었습니다. 사랑해라는 글자를 가르칠 때를 보세요. 무려 13획이나 되는 복잡한 글자예요. 어르신들은 한 획 그을 때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어떤 방향으로 그어야 할지 헷갈려 했어요. 눈 아니면 침침한 눈으로 작은 글자를 보기도 힘들어 하셨고요. 더 큰 문제는 의미와 소리의 괴리였어요. 같은 한자라도 상황에 따라 발음이 달라지잖아요. 행이라는 글자가 걸을 때는 싱으로, 줄을 설 때는 항으로 읽힌다고 설명하면 어르신들은 더욱 혼란스러워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중간 평가를 했어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마을 어르신 85명 중에서 자기 이름을 제대로 쓸 수 있는 분이 고작 7명뿐이었어요. 그마저도 삐뚤빼뚤해서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죠. 리추나 할머니는 자신의 이름인 추나 2글자를 쓰려다가 포기하고 말았어요. 자만해도 9획인데 어떤 획부터 그어야 할지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눈물을 흘리셨죠. 다웨이 할아버지도 왕자 하나 쓰는데 10분이 넘게 걸렸어요. 그때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체념의 분위기가 퍼졌습니다. 역시 우리 같은 늙은이들에게는 너무 늦었나 보다. 평생 글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냐는 탄식들이 들렸어요. 교육 담당자들도 당황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론상으론 완벽한 시스템이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전혀 먹혀들지 않았어요. 회의를 거듭했지만 뾰족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한 젊은 연구원이 조심스럽게 제안을 했어요. 장외이민이라는 28세 언어학 박사과정 학생이었는데 그가 한국에서 1년간 교환학생으로 지낸 경험이 있었거든요. 혹시 한글로 시도해보면 어떨까 하는 거였죠. 처음엔 모든 사람이 반대했어요. 중국인이 왜 한글을 배워야 하냐? 그건 원칙에 어긋난다는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상황에서 그냥 한 번만 실험해보자는 분위기가 되었어요. 바로 그 순간이 역사를 바꾼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한글의 위대함이 중국 땅에서 증명되려던 찰나였죠. 2024년 4월 15일 오후 2시 운명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장외이민 연구원이 떨리는 손으로 종이와 연필을 꺼내들었어요. 복잡한 디지털 장비는 모두 끄고 가장 단순한 도구만 준비한 거죠. 어르신들도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장 연구원은 먼저 리추나 할머니 앞에 앉았어요. 그리고 종이에 아주 간단한 글자 하나를 썼습니다. 바로 아였죠. 할머니, 이게 아 소리라고 해요. 입을 크게 벌려보세요 하며 친근하게 말했어요. 할머니는 어리둥절해하면서도 따라 해보셨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아를 써보라고 하자 할머니가 단숨에 따라 쓰시는 거예요. 그 다음 오, 우를 차례로 가르쳐드렸는데 5분도 안 돼서 모두 익히셨습니다. 한자의 자 하나 제대로 못 쓰시던 분이 말이에요. 자음도 마찬가지였어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가르쳐드리니 금세 따라 쓰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가와 나를 조합해서 가나라고 써보라고 한 거죠. 할머니는 망설이지 않고 또박또박 가나라고 쓰셨어요. 그 순간 교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장 연구원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6개월간 한자 교육으로 아무 성과도 얻지 못했는데 한글로는 불과 10분 만에 글자를 쓰게 된 거예요. 계속해서 실험했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르쳐드렸어요. 사랑 이렇게 나누어서 천천히 설명했죠. 할머니는 이번에도 금세 따라 쓰셨어요. 그리고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어요. 이제 손자한테 편지를 쓸 수 있겠네요. 왕다웨이 할아버지 차례가 되었어요. 아내 이름인 메이리를 한글로 써보고 싶다고 하셨죠. 미음에 이리을을 차례로 가르쳐드렸더니 역시 금세 익히셨어요. 그리고 메일이라고 또박또박 쓰시더니 오열을 터뜨리셨습니다. 15년 전에 돌아가신 아내 묘비에 사랑한다는 말을 직접 써서 놓아드리고 싶었는데
이제야 그 꿈을 이룰 수 있게 된 거예요. 할아버지의 울음소리에 교실 앞 모든 사람들이 눈시울을 붉혔어요. 다른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김치, 고향, 엄마 같은 친근한 단어들을 하나씩 가르쳐 드릴 때마다 모두들 신기해하셨죠. 복잡한 한자와 달리 한글은 자음과 모음의 조합만 알면 무엇이든 쓸 수 있었거든요. 가장 놀라운 건 학습 속도였어요. 평균 연령 75세의 어르신들이 1시간 만에 기본 자모 40자를 모두 익히셨어요. 그리고 이 시간 후에는 간단한 단어 조합까지 가능해지셨죠. 한자로는 6개월간 자기 이름도 못 쓰셨던 분들이 말이에요. 장 연구원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던 한글의 우수성을 직접 확인하는 순간이었거든요. 표현 문자의 장점, 조합형 문자의 효율성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거였어요. 베이징에서 온 교수님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한자 교육이 완전히 실패했는데 외국 문자인 한글로는 즉석에서 성과가 나타난 거예요. 학문적 자존심이 상했지만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었죠. 어르신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드디어 우리도 글을 쓸 수 있게 되었다며 서로 손을 잡고 기뻐하셨죠. 70평생 문맹으로 살면서 느꼈던 서러움과 한이 한순간에 풀어지는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날 저녁 마을 회관에는 어르신들이 모두 모여들었어요. 하루 종일 배운 한글을 서로에게 자랑하며 연습하고 계셨죠. 가장 기본적인 글자들이었지만 그 어떤 보석보다도 소중해 보였어요. 하지만 이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날 밤 지방정부에서 긴급 공문이 내려왔거든요. 그날 밤 내려온 공문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중국인은 반드시 한자를 사용해야 하며 외국 문자 교육은 즉시 중단하라는 지시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한글의 매력을 맛본 어르신들은 쉽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마을 회관 앞에는 평소보다 일찍 어르신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리추나 할머니가 손에 종이 한 장을 들고 계셨어요. 밤새 연습해서 쓴 손자 이름이었죠. 삐뚤빼뚤하지만 또렷하게 민수라고 적혀 있었어요. 왕다웨이 할아버지도 오셨습니다. 돌아가신 아내 이름 메이리를 100번도 넘게 써본 종이를 가져오셨어요. 글씨가 점점 나아지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처음엔 떨리던 손글씨가 마지막에는 제법 안정되어 있었어요. 장 연구원이 공문 내용을 전하자 마을 분위기가 급격히 변했어요. 그렇게 기뻐하시던 어르신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어두워졌습니다. 역시 우리 같은 늙은이들은 안 되는 건가 보다는 체념의 목소리들이 들렸죠.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공식적인 교육은 중단되었지만 어르신들이 스스로 모여서 한글을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장 연구원이 몰래 나눠준 한글 자료를 가지고 서로 가르치고 배웠어요. 아침 6시만 되면 마을 느티나무 아래에 어르신들이 모였습니다. 손에는 연필과 공책을 들고 계셨어요. 리추나 할머니가 먼저 배웠다며 다른 분들께 아, 어, 오, 우를 가르쳐드렸죠. 그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일주일 후 마을에는 작은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기적은 리추나 할머니에게 일어났어요. 베이징에 사는 손자에게 평생 처음으로 편지를 쓴 거예요. 할머니가 보고 싶다는 짧은 한 줄이었지만 할머니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글이었죠. 손자 민수는 할머니가 보낸 한글 편지를 받고 깜짝 놀랐다고 해요. 할머니가 언제 한글을 배우셨는지, 어떻게 이런 글을 쓸 수 있게 되셨는지 궁금해하며 바로 전화를 드렸어요. 할머니는 손자 목소리를 듣고 펑펑 우셨다고 합니다. 왕다웨이 할아버지에게도 기적이 일어났어요. 드디어 아내 묘소에 편지를 가져다 놓으신 거예요. 메일이야 사랑해라고 한글로 쓴 편지였죠. 15년간 하고 싶었던 말을 드디어 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할아버지는 묘비 앞에서 1시간 동안 앉아 계셨다고 해요. 평생 글을 몰라서 아내에게 편지 한 장 써드리지 못했던 한을 이제야 풀게 된 거죠. 그날 밤 할아버지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글이 나에게 새 생명을 주었다고요. 다른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장터에서 만난 친구에게 안부를 물어보는 쪽지를 쓰시는 분, 일기를 써보기 시작하신 분들이 늘어났어요. 평생 남에게 의존해서 살던 분들이 스스로 글을 쓸 수 있게 된 거예요. 가장 감동적인 건 마을 공동체의 변화였어요. 이전에는 텔레비전 앞에서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시던 어르신들이 이제는 서로 모여서 한글 공부를 하셨어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어르신들은 한글 공부를 하면서 새로운 꿈도 생겼어요. 리추나 할머니는 손자에게 매주 편지를 쓰겠다고 하셨고, 왕다웨이 할아버지는 아내와의 추억을 글로 남겨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다른 분들도 각자의 소소한 꿈들을 이야기하셨죠. 한 달이 지나자 마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생기 없던 어르신들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기쁨, 글을 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온 마을을 감쌌죠. 하지만 이런 평화로운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마을의 변화를 지켜보던 지방 관리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은 이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중국인이 외국 문자를 배우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었죠. 드디어 정부와 마을 주민들 간의 본격적인 충돌이 시작되려는 순간이었어요. 2024년 5월 20일 오전 10시 검은색 승용차 3대가 샤오창촌 입구에 나타났습니다. 허베이성 교육청 간부들과 공안 관계자들이 내렸어요. 마을 사람들이 한글을 배우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온 거죠. 이들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선두에 선 사람은 교육청 부청장 리젠화였어요. 그는 마을 이장을 급히 불러서 엄중하게 경고했습니다. 중국인이 외국 문자를 학습하는 것은 국가 정체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했어요. 즉시 중단하지 않으면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협박했죠. 마을 이장 장밍사는 당황했어요. 어르신들이 그렇게 즐겁게 공부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막을 수 있겠냐고 했죠. 하지만 리 부청장은 단호했습니다. 법적 조치도 불사하겠다며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어요. 그날 오후 관리들이 직접 느티나무 아래 어르신들이 모인 곳으로 찾아왔습니다. 평상시처럼 한글 공부를 하고 계시던 어르신들은 갑작스런 방문에 놀라셨어요. 손에 들고 계시던 연필과 공책을 황급히 감추려 하셨죠. 리제나 부청장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거냐? 당장 그런 외국 글자 공부를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리추나 할머니가 벌떡 일어서셨어요. 75세의 작은 체구였지만 기세가 당당하셨죠.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러느냐? 평생 글 모르고 살다가 이제야 글을 배울 수 있게 되었는데 왜 막으려 하느냐고 하셨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의지는 확고하셨어요. 왕다웨이 할아버지도 나서셨어요. 돌아가신 아내에게 편지를 써드릴 수 있게 된 것이 그렇게 잘못된 일이냐고 물으셨죠. 15년간 하고 싶었던 말을 이제야 전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것도 죄가 되느냐고 따져 물으셨어요. 다른 어르신들도 하나둘 용기를 내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배울 권리가 있다. 한자가 어려워서 포기했는데 한글은 쉽게 배울 수 있다. 왜 우리의 학습 기회를 빼앗으려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리 부청장은 이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어요. 순순히 따를 줄 알았던 시골 어르신들이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거죠. 당황한 그는 더욱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어요. 중국의 전통과 문화를 저버리고 외국 것을 따라하는 것은 매국 행위라고 큰 소리쳤습니다. 당장 그런 공부를 중단하지 않으면 법적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협박했어요. 마을 회관도 폐쇄하겠다고 덧붙였죠. 그런데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르신들이 하나둘 일어서기 시작하신 거예요. 리추나 할머니가 먼저 일어서시고 왕다웨이 할아버지가 따라서시고 이어서 마을의 모든 어르신들이 일어서셨어요. 80명의 어르신들이 조용히 서 계셨어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지만 그 침묵이 더 강력했습니다. 우리는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느껴졌어요. 관리들도 이런 분위기에 압도되었죠. 우리 부청장이 다시 협박했어요. 내일까지 모든 한글 자료를 폐기하라. 다시는 외국 문자를 공부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어길 시 마을 전체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위협했어요. 관리들이 떠난 후 마을은 조용해졌어요. 어르신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가셨지만 마음은 무거우셨을 거예요. 그렇게 기뻐하며 배우던 한글을 포기해야 하는 건가 하는 절망감이 엄습했죠. 그날 저녁 마을 회관에는 정막이 흘렀습니다. 평상시라면 한글 공부로 웃음소리가 가득했을 텐데 이제는 쥐 죽은 듯 조용했어요. 어르신들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좌절감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분노는 곧 다른 형태로 표출되게 될 거예요. 70평생 참고 살아오신 어르신들이지만 이번만은 다를 거였어요. 처음으로 맛본 배움의 기쁨을 쉽게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바로 그날 밤 마을의 운명을 바꿀 중대한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밤 9시 마을회관에는 하나둘씩 어르신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부 관리들이 떠난 지 불과 몇 시간 만의 일이었죠. 첫 번째로 나타나신 분은 역시 리추나 할머니였어요. 75세의 작은 체구지만 걸음걸이만큼은 당당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어둠 속에서도 손에 한글 공책을 꼭 쥐고 계셨어요. 낮에 관리들 앞에서 황급히 숨겼던 그 소중한 공책을 다시 꺼내신 거죠. 이어서 왕다웨이 할아버지가 나타나셨고 장소년 할아버지, 천미란 할머니까지 차례로 도착하셨습니다. 15분 정도가 모이자 리추나 할머니가 입을 여셨어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우리가 뭔 잘못을 했다고 저렇게 윽박지르느냐. 평생 글 모르고 살다가 70이 넘어 처음 배우는 재미를 알았는데 이걸 빼앗으려 하다니. 왕다웨이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어요. 추나 누님 말씀이 맞소. 나는 죽은 마누라한테 편지 한 장 못 써준 게 평생 한이었는데 이제야 그 한을 풀 수 있게 됐거든. 그런데 이걸 중단하라고.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장소년 할아버지는 더욱 격양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우리 손자가 한국에 있다고 했잖소. 그 애한테 할아버지가 직접 쓴 편지를 보내고 싶었는데 이 꿈도 접어야 한단 말이오. 78세 할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때 뒤늦게 도착한 천미란 할머니가 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손에는 촛불 두어 개를 들고 계셨죠. 전기를 켜면 너무 눈에 띌 테니 촛불로 하자고 하시며 테이블 위에 촛불을 켜셨습니다. 흔들리는 불빛 속에서 어르신들의 얼굴이 더욱 진지해 보였어요. 천미란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낮에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 우리가 한글을 배우는 게 나라를 배신하는 일이라더군요. 그런데 나는 모르겠어요. 글을 배우는 게 어째서 나라를 배신하는 건지 말이에요. 리추나 할머니가 촛불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한자를 못 배운 건 어릴 때 가난해서였잖아요. 학교도 못 갔고 먹고 살기 바빠서 글 공부할 여유가 없었고. 그런데 이제 70이 넘어 처음으로 글을 배울 기회가 생겼는데 이것도 빼앗으려 하다니. 왕다웨이 할아버지가 주먹을 꽉 쥐시며 말씀하셨어요. 나는 평생 남의 눈치 보며 살아왔소. 문화대혁명 때도 개혁개방 때도 항상 시키는 대로만 했소. 그런데 이번만은 다르오. 이번만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겠소. 장소년 할아버지도 거들었어요. 맞소. 우리가 뭔 죄를 지었다고 저렇게 윽박지르는 거요? 한글이 외국 글자라고 하지만 그 글자로 우리 마음을 표현할 수 있잖소. 그게 뭐가 잘못된 거요? 그때까지 조용히 듣고 계시던 천미란 할머니가 입을 여셨어요. 여러분, 제 생각에는 우리가 비밀리에라도 계속 공부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낮에는 못하더라도 밤에라도 이렇게 모여서라도 말이에요. 리추나 할머니의 눈이 번뜩였어요. 미란 누님 말씀이 맞아요.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어요. 70평생 글 모르고 살다가 이제야 배우기 시작했는데 이걸 그냥 놓을 순 없죠. 왕다웨이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끼리만 비밀로 하면 되잖소. 낮에는 평상시처럼 지내고 밤에만 몰래 모여서 공부하는 거요. 장소년 할아버지가 걱정스런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들키면 어떻게 하오? 그 사람들이 마을 전체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잖소. 천미란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더욱 조심스럽게 해야죠. 우리끼리만 알고 절대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 말고. 리추나 할머니가 촛불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사실 저도 무서워요. 이 나이에 무슨 일에 휘말릴까 봐서요.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이대로 포기하는 거예요. 평생 한 번도 누구에게 편지를 써본 적이 없는데 이제야 그 꿈이 이루어질 것 같았거든요. 왕다웨이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도 감정이 섞였어요. 나도 마찬가지요. 죽은 마누라한테 미안하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소. 한글로라도 그 마음을 적어보고 싶었는데 그 순간 촛불이 바람에 흔들렸어요. 어르신들의 그림자도 함께 흔들렸죠. 하지만 그들의 의지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천미란 할머니가 결연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럼 결정해요. 우리끼리만 비밀로 계속 공부하기로 해요. 낮에는 평상시처럼 지내고 밤에만 이렇게 모여서. 리추나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좋아요. 하지만 절대 비밀이에요. 가족에게도 말하면 안 돼요.
혹시라도 새어나가면 큰일이거든요. 왕다웨이 할아버지가 손을 내밀었어요. 그럼 우리끼리 약속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로. 내 어르신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촛불 아래에서 맞잡은 그 손들은 주름투성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힘이 넘쳤어요. 70평생을 살아오며 처음으로 자신들의 의지로 무언가를 결정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10시, 어르신들은 조용히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정부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끝까지 배움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의 불씨였죠. 샤오창촌의 밤은 깊어갔지만 어르신들의 한글 사랑은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이제 그들의 진짜 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2024년 5월 21일 저녁 8시, 리추나 할머니가 집 뒤편 작은 창고로 향했습니다. 낡은 농기구들이 쌓여있는 그곳은 평소에는 아무도 찾지 않는 곳이었죠. 할머니는 미리 준비해둔 작은 등불을 켜고 바닥을 쓸기 시작했어요. 10분쯤 지나자 왕다웨이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한글 공책과 연필을 들고 계셨죠. 추나 누님, 여기가 맞소?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설렘이 묻어났어요. 이어서 장소년 할아버지와 천밀한 할머니도 차례로 도착했어요. 네 분이 작은 창고에 앉으니 꽤 비좁았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왕다웨이 할아버지가 공책을 펼치며 말씀하셨어요. 어제 밤에 혼자서 기역, 니은, 디귿을 연습해봤는데 자꾸 까먹어서 답답했소. 역시 함께 해야 하는 것 같아요. 리추나 할머니가 등불을 가운데 놓으며 제안했어요. 오늘은 우리끼리 복습을 해봐요. 지난번에 배운 기본 자모음부터 차근차근 다시 해보는 거예요. 할머니는 미리 준비해온 종이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을 써서 보여주셨어요. 천밀한 할머니가 자신의 공책을 꺼내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어젯밤에 뭔가 써봤는데 좀 봐주세요. 할머니가 쓴 건 미란이라는 자신의 이름이었어요. 비록 서툴렀지만 한글로 자신의 이름을 쓴 거였죠. 어머, 미란 언니 대단해요. 리추나 할머니가 박수를 치며 말씀하셨어요. 저도 제 이름을 써보고 싶어요. 왕다웨이 할아버지가 종이를 가져와서 천천히 써주셨어요. 추나는 이렇게 쓰는 거요. 리추나 할머니가 여러 번 따라 써보셨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지셨죠. 장소년 할아버지도 욕심이 생기셨어요. 나도 내 이름 소년을 써보고 싶소. 할아버지는 78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다른 문자로 쓰게 되는 거였어요.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어르신들은 서로의 이름을 한글로 써주며 깔깔거리고 웃으셨어요. 비좁은 창고였지만 그 어느 곳보다 따뜻했죠. 등불 불빛 아래에서 한글을 배우는 어르신들의 모습은 마치 옛날 서당의 모습 같았어요. 왕다웨이 할아버지가 갑자기 진지해지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어젯밤에 생각해봤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몰래 공부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혹시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 천밀한 할머니가 단호하게 답하셨어요. 다웨이 오빠, 우리가 뭔 잘못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글을 배우는 게 잘못인가요? 장소년 할아버지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어요. 사실 저도 무서워요.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이대로 포기하는 거예요. 손자한테 할아버지가 쓴 편지를 보내고 싶거든요. 왕다웨이 할아버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도 죽은 마누라한테 편지를 써보고 싶어요. 평생 한 번도 제대로 된 말을 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천밀한 할머니가 할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다웨이 오빠, 우리 끝까지 해봐요. 언젠가는 당당하게 한글로 편지를 쓸 수 있는 날이 올 거예요. 그때 창고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어르신들이 모두 움찔하며 숨을 죽였습니다. 혹시 누군가 눈치를 챈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앞섰죠. 다행히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었어요. 천밀한 할머니가 시계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벌써 10시가 다 되어가네요. 오늘은 이만 마치고 내일 또 만나요.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요. 네, 어르신이 조용히 일어나 각자 집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창고는 다시 어둠에 잠겼지만 어르신들의 마음속에는 한글에 대한 열정이 더욱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어요. 2024년 6월 15일 한 달간의 비밀 수업이 지난 후였습니다. 왕다웨이 할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편지지를 펼쳤어요.
15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 리메이화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였습니다. 메이화야, 나는 왕다웨이다. 너를 보낸 지 15년이 지났구나.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말이 너무 많았는데 이제야 글로 쓸 수 있게 되었다. 할아버지는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써내려갔어요. 비록 서툰 글씨였지만 마음만큼은 간절했습니다. 평생 사랑한다는 말 한 번 제대로 해주지 못했구나.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나와 함께 고생했던 50년이 행복했기를 바란다. 편지를 다 쓴 할아버지는 눈물을 훔치며 아내의 사진 앞에 그 편지를 올려놓았어요. 같은 시각 장소년 할아버지도 한국에 있는 손자 장민호에게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할아버지다. 내가 한국으로 떠난 지 3년이 지났구나. 할아버지가 이제 한글을 배웠단다. 내가 사용하는 그 아름다운 글자를 말이야. 할아버지는 78살이지만 아직도 배우고 싶은 게 많다. 특히 내가 쓰는 한글이 너무 신기하고 예뻐서 꼭 배우고 싶었단다. 이제야 너에게 할아버지 마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구나. 할아버지는 손자의 얼굴을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어요. 리추나 할머니와 천미란 할머니도 각자의 방에서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들은 서로에게 한글로 편지를 써서 주고받기로 했거든요. 75세와 73세의 할머니들이 펜팔 친구가 된 거죠. 미란 언니에게 추나가 쓴다. 언니와 함께 한글을 배울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다. 우리 나이에도 새로운 걸 배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리추나 할머니의 편지에는 감사의 마음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날 오후 마을에 다시 정부 관리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리제나 부청장뿐만 아니라 공안 관계자까지 대거 동원되었어요. 마을 곳곳을 수색하겠다고 나선 거죠. 하지만 어르신들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간의 비밀 수업을 통해 이미 충분히 한글을 익혔거든요. 더 이상 숨어서 공부할 필요가 없었어요. 리추나 할머니가 당당하게 집 앞으로 나왔습니다. 손에는 자신이 쓴 한글 편지를 들고 계셨어요. 제가 뭔 잘못을 했다고 그러십니까? 할머니의 목소리는 한 달 전보다 훨씬 당당했어요. 리제나 부청장이 소리쳤습니다. 아직도 외국 문자 공부를 하고 있었다는 거냐? 당장 그것들을 모두 내놓아라. 그때 왕다웨이 할아버지가 나타났어요. 손에는 아내에게 쓴 편지를 들고 계셨죠. 이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요? 내 마누라한테 사랑한다고 쓴 게 죄가 되느냐? 장소년 할아버지도 손자에게 쓴 편지를 들고 나왔어요. 내 손자한테 할아버지 마음을 전하는 게 나라를 배신하는 일이라는 거요? 천밀한 할머니까지 나서면서 마을 광장은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의 표정에는 한 달 전과 다른 자신감이 넘쳤어요.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을의 다른 주민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어르신들의 자식들, 손자들, 마을 이장까지 모두 나와서 어르신들 편에 서기 시작했어요. 마을 이장 장밍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우리 부청장님, 우리 어르신들이 뭔 잘못을 하셨다는 겁니까? 평생 글 모르고 사셨던 분들이 70이 넘어서 글을 배우겠다고 하시는데 이걸 막을 이유가 있습니까? 리추나 할머니의 며느리도 나섰어요. 어머니가 한 달 전부터 얼마나 행복해 하셨는지 아세요?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쓸 수 있게 되셨다고 그렇게 기뻐하셨거든요. 왕다웨이 할아버지의 아들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어머니에게 편지를 쓰겠다고 하시는데 이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마을 사람들의 연대에 당황한 리제나 부청장이 더욱 강압적으로 나왔어요. 법은 법이다. 중국인이 외국 문자를 학습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리추나 할머니가 들고 있던 편지를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어요. 미란 언니에게 추나가 쓴다. 우리가 한글을 배운 건 외국을 동경해서가 아니다. 그냥 글을 배우고 싶어서였다. 한자는 너무 어려웠다. 하지만 한글은 우리도 배울 수 있었다. 이 아름다운 글자로 마음을 표현할 수 있게 되어 너무 기쁘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왕다웨이 할아버지도 아내에게 쓴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메이화야, 나는 너를 사랑했다. 평생 한 번도 제대로 말하지 못했지만 이제라도 이렇게 써서 전한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숙연해졌어요. 심지어 일부 공안 관계자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게 과연 처벌받을 일인가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한 거죠. 장소년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손자에게 쓴 편지를 읽었습니다.
민호야, 할아버지는 이제 내가 쓰는 글자를 안다. 우리는 비록 다른 나라에 살고 있지만 같은 글자로 마음을 나눌 수 있게 되었구나. 그 순간 마을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어르신들의 간절한 마음이 모든 사람들의 가슴에 전해진 거예요. 리제나 부청장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결국 정부 관리들은 그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연대와 어르신들의 당당함 앞에서 굴복한 거죠. 그날 저녁 샤오창촌에는 축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어르신들이 드디어 당당하게 한글 공부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마을 회관에는 다시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왕다웨이 할아버지가 모든 분들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해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새로운 걸 배울 수 있다는 걸 증명했어요. 리추나 할머니도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당당하게 편지를 쓸 수 있어요. 한글이라는 아름다운 글자로 말이에요. 그렇게 샤오창촌의 한글 배움터는 영원히 계속되게 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의 용기와 배움에 대한 열정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승리였어요.